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이게 뭐 증권사,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 거쳐서 지금 전업 투자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머니올라 처음 출연하셨죠? 네, 맞습니다. 간단한 좀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뭐 돈이 된다 주식 투자라는 책을 썼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경제 방송에 고정 패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우랑 에어클래스랑 강의 플랫폼에서 주식 관련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5년 정도 네, 주식 투자 경력으로 치면 네, 한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네.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6월부터 뭐 1년 반 가까이 시장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고점 대비하면 뭐 1000포인트 네.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장을 떠나는 분들도 좀 많이 는 것 같고. 대표님은 뭐 투자할 때 결국 이제 기업을 잘 골라야 되는데 뭐 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싸게 사는 것하고 좋은 기업을 고르는 거. 근데 그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둘 중에 우선순위를 굳이 고르자면 역시 좋은 기업을 고르는 건데요. 예.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거랑 좋은 주식이랑은 또 개념이 또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기업이라고 꼭 좋은 주식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주식이 되려면 네 가지가 저는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최우선적인 건 역시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기업의 실적과 재무제표거든요. 예. 근데 뭐 재무제표라고 해서 그렇게 뭐 복잡하게 저희가 회계사 수준을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재무제표 사항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모멘텀하고 재료인데요. 모멘텀이나 재료라 하면 소위 말하는 정부 정책, 뭐 글로벌 산업 동향, 그다음에 유사 동종업계 기업의 현황, 뭐 기업 자체 뭐 공시 상황, 이런 일종의 뉴스 그런 게 이제 모멘텀 재료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차트 분석이라는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네 번째가 외국인과 기관의 체국 수급 현황.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모두 만족하는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면 실패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 그물망을 좀 촘촘하게 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재무적으로 사실 기업을 이해하는 능력이 사실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투자 철학이라든가 이게 뭐 마음을 다스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 경력 15년이시니까 자, 심리적인 부분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마음은 어떻게 좀 다스려야 되는 건지, 그럼 뭐 팁이라도 할까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투자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은 50% 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이 투자라는 과정 자체를 소중히 생각하고 투자 자체를 정말 재밌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투자는 단기적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오랫동안 곁에 함께 하면서 투자하는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성공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과 투자 성공 사례를 비교하지 않으면 작은 성공이 모이고 모여서 그게 큰 성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은 성공을 많이 해보는 실전 투자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꾸 비교하면 욕심이 생겨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남하고 비교하는 거는 뭐 꼭 투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불행하게 사는 지름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얼마 전에 그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하워드 막스 이분의 이제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최근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이 양반이 쓴 책을 보니까 이게 투자에는 지식, 경험 둘 다 중요한데 특히 자기는 이제 오랜 투자를 하면서 쌓인 경험이 중요하다. 근데 실패한 경험이 진정한 경험이다. 이 성공한 경험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뭐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에. 공감하십니까? 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혹시 뭐 그러면 시청자들이 뭐 좀
반면 교사라고 할까요? 네. 이런 뭐 실패 사례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네. 저도 성공한 경험보다 실패한 경험에서 훨씬 더 많이 배웠고요. 예. 지금도 셀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하면서 굉장히 투자 전략을 견고하게 쌓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아마 가장 실패했던 경험은 누구나 아마 비슷할 거예요. 뭐 남의 말 듣고 하는 투자, 소위 말하는 정보 매매, 귀동력 매매로 굉장히 큰 뭐 우리 대표님도 그런 거를 하시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초창기에는 남의 말 듣고 많이 투자를 했고요. 소위 말하는 과거 엔터를 하는 회사가 예. 광산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디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회사 투자했을 시점에 살짝 일부 오르긴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앞선에서 말씀드린 작은 수익에 만족했다면 아마 손실도 보지 않았을 뿐더러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노렸겠죠. 근데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안 된 시점에서 철저하게 그 남의 말에 의존적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 가치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본업과 무관하게 엔터하는 회사 금강산업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으면 투자 안 하셨을 텐데. 물론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판단이 흐려진 상황이었고 결국은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어느새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손실을 봤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또 일종의 뭐 대박 수익을 노리고자 한때는 물론 지금 이제 회복세에 있지만 한때는 제약바이오가 일종의 대박 산업에 꿈꾸는 굉장히 숫자가 찍히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신약에 대한 오로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씩 가는 제약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실제 그런 사례가 나왔고.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과거에 대박 수익을 노리고 바이오 회사도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바이오 사업을 신사업의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는 것만으로 이 회사 기대감으로 10배가 갈 수 있겠다 해서 또 몇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그 회사는 바이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것조차도 문제가 됐지만 그거보다 문제가 된 거는 일종의 주식 갖고 장난질을 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가 잦은 유상증자, 잦은 사채, 교환사채,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 주식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기존의 주주의 가치를 굉장히 희석시키는 요인들이 대거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자동차 부품 회사 역시도 10분의 1 토막이 나서 굉장히 큰 실패 사례를 겪었습니다. 결국은 실패가 또 반복이 된 거예요. 네, 반복이 됐습니다. 그 반복하지 않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참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네. 주식시장에 뭐 이제 다양한 투자자 유형이 있고 또 그 투자자들만의 어떤 뭐 루틴이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도 뭐 그런 루틴 같은 게 있을 텐데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2008년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유튜브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영상 자료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실제 오프라인 강연을 많이 따라다녔고요. 예. 워낙 제가 맨땅에 헤딩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투자에 관련된 소위 뭐 슈퍼겜이라는 분들, 증권사 뭐 리서치 센터장님 분들, 자문사 대표님들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발품을 팔아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읽고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에 집중해야 된다. 사실 영상보다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저는 24시간 중에 20% 이상은 당연히 관련된 산업과 종목 레포트는 기본이고 증권이나 경제 관련된 기본 뉴스, 그다음에 기업 공시자료, 당일 업데이트 자료는 매일 읽고 그거를 정리를 합니다. 저만의 나름의 노트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토대가 되면 펀더멘털은 기본적으로 잡힌다고 보고요. 예. 주가의 그림자는 거래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뭐 기술적 지표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거래량인데요. 그래서 그날 상위 거래대금 매일매일 나오는 거 코스피, 코스닥 10개 또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거래량 관련돼서 뭐 30개 이상 좀 비중을 높여서
매주 체크를 하고 그중에 새로 올라오는 것들 중에 특징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메모를 해둡니다. 그리고 당일날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구분해서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는 모두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상승한 이유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조사해서 보면 그날 당일의 시장 트렌드에서 절대 뒤처질 수가 없고요. 그게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거래 대금 관련된 체크, 그다음에 그날 상승한 종목 체크.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구나 그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매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당일날 매매를 하는 게 있었다면 왜 제가 팔았는지, 왜 손절했는지, 아니면 왜 매수했는지, 그다음에 그날 당일의 최고가랑 지금 제가 산 가격의 괴리율은 얼마인지 그걸 다 엑셀 시트를 정리해가지고 저만의 가격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 트렌드가 워낙 변화무쌍하게 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이 뭔지, 업종 대비 초과 상승이 나는 업종은 뭔지 그거를 꾸준히 오랜 기간 쌓으면서 그걸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보입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런 기간을 거치면 자기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좀 생긴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증권사에도 있었고 자문사에도 있고 운영사에서 이 기관 쪽에서 생활을 해서 이거를 최소한 뭐 8년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보다는 본인이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게 물론 주시장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꾸준히 한 1년 정도 하면 충분히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여간 뭐 다양하게 경험을 하셨어요,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든 뭐 또 기본적 분석이든 어쨌든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정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뭐 좀 보따리 좀 풀어놔 주십시오. 근데 진짜 거창한 건 없고요. 사실 시장이 좋으면 종목이 다 가고 시장이 안 좋으면 그 와중에서도 또 안 좋은 와중에서도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저는 과거에는 그래도 나름 뭐 가치 투자자를 표방하면서 가치 투자자를 표방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가치 투자를 표방하면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굉장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굉장히 무시하고 폄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본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좋은 기업을 골라야지 그 좋은 기업의 좋은 타이밍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전업 투자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유연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고 유연성. 꼭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가 동시에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된다.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근데 반대로 기술적 분석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무시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주식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고요. 필패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고요. 기술적 분석이 제가 왜 중요하나 봤더니 그 차트 안에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녹여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정도 가격이면 사람들이 굉장히 싸다 싶어 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이 정도 가격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적정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하는 매수 매도를 그 가격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역시 그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딱 세 가지만 꼽자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뭐 워낙 중요하니까 탑라인이라고 얘기하듯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꾸준히 연평균 한 번도 역성장 없이 단 5%라도 증가하는 회사를 고르면 지수에 2200개 넘는 2200개에서 2300개 되는 종목 중에 아마 200개 안쪽으로 확 1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회사는 더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매년 역성장 없이 증가하는 회사가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저는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그만큼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영업이익률 높다는 자체가 그 회사에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거나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는 아까 좀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요. 예. 거래량이라는 거는 매도량도 있고 매수량도 있잖아요. 매도량도 있고 매수량도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증가했다는 건 파편화된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이 큰 수급의 덩어리가 들어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가격이 아주 많이 하락한 종목에서 평상시의 거래량보다 최소 5배 이상 늘어나면 그런 회사들은 특별히 눈여겨보고 당연히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목표 수익률, 뭐 손절매, 네. 뭐 물타기, 뭐 불타기라는 말도 있고 네.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뭐 자산 배분 이런 뭐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은 이제 네. 어떻게 구사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네. 뭐 이게 실제 뭐 경험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시점 전업 투자를 해서 철저하게 주식에 90% 이상 올인한 상황이지만 자산 배분 측면에서 주식에 올인하는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습니다. 예.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나 국공채나 회사채의 비중을 30% 이상만 섞어줘도 리스크가 상당 부분 감소한다고 생각하고요. 꼭 기관만 아니고 개인들도. 네,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요새는 워낙 채권 투자가 지금 다시 새롭게 유행처럼 부각이 되고 있고 다양하게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직접적인 채권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채권과 관련된 ETF를 찾아보시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채권을 30% 이상만 섞어줘도 굉장히 리스크가 감소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100에서 내 나이를 뺀 숫자를 위험자산 투자의 적정 비율이라고 보는데 뭐 제가 나이가 40이라면 최소한 60%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해서 제가 봤을 때 2030 젊은 분들은 진짜로 고정적인 수입만 있다면 고정적인 수입이 설사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특히나 지금같이 주가가 많이 빠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예. 투자에서는 나이가 깡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목표 수익률은 보통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채권이나 은행 예적금 금리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보통 워렌 버핏이 아마 연평균 복리로 23%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률인데 과거에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채권이 지금 5%까지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대 수익률 주식에서 8에서 10% 정도 잡으면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이었는데 지금 워낙 금리도 높고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올라간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욕심부려서 한 연평균 15%를 잡고 있고 그리고 손절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요. 손절매를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기회까지 잃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식은 철저하게 방향성과 추세인데 방향성이 바뀌거나 추세가 깨지면 그 하락의 끝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새로운 기회까지 얻지 못한 이중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매는 물론 자기마다 기준을 다르게 잡겠지만 저는 손절 원칙은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타기하고 불타기는 둘 다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애초에 살 때부터 가격 전략을 견고하게 잡아서 물타기나 불타기를 하지 않을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물타기보다는 불타기가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타기라는 건 추세가 깨진 종목이기 때문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불타기라는 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손절 기준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10% 손실 났을 때 원금 회복이 되려면 11.2% 수익이 나야 되고요. 예. 15% 손실 나면 17.6%입니다. 그리고 20% 손실 나면 25% 원금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50% 손실 났다 그러면 100%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한 자리 정도 수준, 그러니까
개별 종목마다 당일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당일 매매하는 거는 그냥 5%가 넘어가면 기계적으로 그냥 AI처럼 손절합니다. 근데 장기로 가져가는 거는 지금 손실률하고 원금 회복 수익률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손실률과 원금 회복률의 차이가 한 자릿수 10% 미만으로 들어오는 손실률이 25%입니다. 아, 그 마지노가 25%? 네, 그 마지노선이 25%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는 25%를 손절선을 잡습니다. 이제 25% 이상 이 손해가 나면 이제 네. 무조건 손절만 무조건 손절만 합니다. 네. 그 이제 뭐 본인만의 다 기준이 네, 있더라고요. 그걸 좀 더 기준을 잡으시면 네. 이거 뭐 최근장에서 뭐 다들 이제 절감하셨겠지만 네. 사실 이게 폭락장이 되면 뭐 좋은 주식도 참 이게 용수는 재주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매크로의 그 변화 이런 읽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를와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거. 이 매크로 변수 중에 이건 꼭 챙긴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털로 귀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매크로 변수 중에 굳이 우선순위를 꼽자면 금리인 거 압도적으로 1순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1000포인트 넘게 빠진 이유도 결국은 페드에서 금리를 올려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두 번째로 보는데 환율은 결국 외국인의 수급 상황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가 강세니까 결국은 환차익으로만 지금 20% 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외국인이 최근 10월 동안 4조 5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환율하고 금리 정도 체크를 하고요. 저는 유심히 보는 건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업들의 그 결국 판매 가격과 원자재 가격 차이가 결국 기업들의 마진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마진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서비스 업체보다 과거에 불과 1년 전만 해도 카카오 네이버가 엄청나게 신고가를 갈 정도로 이런 서비스 플랫폼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지금 완전히 이 에너지의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관련된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 뭐 화학 이런 소위 말하는 뭐 이런 그 에너지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업체들, 제조업체들이 부각을 받고 있고 그 소위 말하는 추세나 방향성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율을 올리려면 결국은 원자재 가격을 어떻게든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흐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있거든요. 그 지수도 유심히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제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 있고 저희 머니올라도 뭐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뭐 증권 방송도 있고 뭐 또 책도 참 많이 나오고 정말 뭐 부지런하게만 하면 공부할 수단은 정말 얼마든지 있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너무 많아서 사실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운 정보의 홍수. 대표님 공부 어떻게 하세요? 일단 머니올라 열심히 보시고요. 왜냐면 머니올라 보시면 검증된 분들만 나오세요. 그러니까 거의 제도권 출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여기 나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영상보다는 활자화된 신문을 많이 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신문의 산업면에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신문의 산업면에 초기에 막 성장하려고 하는 산업. 과거에 전기차가 그랬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전기차에 못지않은 로봇 산업이 이제 막 태동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로봇 관련된 산업이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문의 산업면, 뭐 엔터나 스포츠면도 좋지만 이런 산업면을 유심히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50페이지 넘는 이 산업 그 초기 레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자료입니다. 반드시 챙겨보시면 이건 뭐 환경 컨센서스라든지 다 무료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가 계좌를 갖고 있는 증권사에서 보시면 다 챙겨보실 수 있고요.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무조건 이거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투자 서적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고전을 2번 이상 보고 그거를 고전의 내용을 토대로 투자 철학이나 원칙과 기준을 또 그걸 또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스타일로 정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실 이게 저희도 이제 영상 매체인데 영상으로 다루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활자로 된 네. 그런 자료들을 공부하는 게 네. 특히 책을 좀 많이 보고 네.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게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참 어려워요. 네. 젊은 투자자들 또 뭐 막 투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네.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네. 주식 투자는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투자는 절대 너무 무슨 골강구 같은데 투자는 절대 투기가 아니고요. 아직도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투자를 폄하하는 경우가 제 주변 사람들 뭐 제 친구만 해도 아직도 안 하는 친구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식하면 망한다 뭐 이런 측면이 오히려 역발상 측면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투자를 통해서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을 만나고 새로운 국내 대표 기업들을 내가 직간접적으로 같이 이렇게 합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가슴 뛰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투자하는 즐거움이 단순히 그 수익에서 찾지 않으시고 이 오래오래 계속 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자. 그러니까 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랑 아까 말씀드린 사고 유연성을 기르셔서 투자 자체의 즐거움을 찾으시다 보면 과실은 오랜 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따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 아이돌이 더 돈이 된다고 했다면 지금은 소위 말해서 여자 아이돌의 시대거든요. 여자 아이돌의 그 소위 말하는 뭐 트와이스는 워낙 뭐 굳건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위에 뭐 엠믹스라든지 있지라든지 니쥬라든지 굉장히 글로벌 그 걸그룹 파워를 가장 강력한 팬덤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